일단 전준희를 띄우게 된다면 전준희 위원장은 또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윤리위원회 징계 이거 이번 주말 금요일에 이준석 대표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경찰 수사 결과 나오지 않는데 윤리위가 다시 열어가지고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제명 수순으로 더 센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정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정부를 만든 여당인데요. 이 여당의 혼란을 무엇으로 정리해서 이거를 마무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리더십이 있습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낼 리더십이 있습니까? 너무 무거운 질문만 제가 드렸죠. 하나씩. 일단 앞에 이제 전준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네. 이건 사실 모르죠. 이거는 네.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대위원장도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당준비위원회 아니 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대개는 이제 중진 의원들, 다선 의원들 가운데서 뭐 차기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않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전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대개 이제 뭐 서병수 의원. 네. 아니 정국위 의장도 안 하시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분인데. 정국위 위원장이랑 전당준비위원회 전준희는 하실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다선 의원들 중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준비할 분은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김기현 의원이 빠지고 안철수 의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뭐 조경태 의원도 출마 의사가 있는 걸로 보아서 뭐 거기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 뭐 이렇게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은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선 의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남은 다선 의원들 뭐 생각나는 게 이제 서병수 의원, 홍문표 의원 또 뭐 이런 분들 정도밖에 지금 생각이 언뜻 안 나거든요. 정진석 의원은 뭐 비대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니까 뭐 그 정도밖에 그 중에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5선 이상이 6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지 않죠. 네네. 그나마도 4선급 의원들 가운데서는 뭐 내각 구성에 참여한 뭐 권영세 의원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오시기에는 통일부 장관 하다가 전준희 위원장을 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완전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불가능하겠죠. 하여튼 그러면 전준희 위원장은 그렇게 구성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자 이렇게 제안은 할 수 있겠으나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해임을 할까요? 윤리위를 열어서? 윤리위가 마음을 먹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윤리위가 냈던 성명을 보게 되면 그 의총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했죠. 명시적으로 했고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추가 징계를 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에게 탈당 권유 내지는 제명인 거니까.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걸 내야 되거든요. 우리 윤리위 규칙에 따르면. 그러면은 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거는 제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탈당 권유는 안 할 거고. 탈당 권유해서 싫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당 권유해서 싫은데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분란을 만드느니 그냥 제명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제명 정리. 그렇죠. 이준석 너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명을 하면 제가 알기로 제명이 떨어지면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게 의사결정이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공은 최고위원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최고위원회에서 만약에 지금 이 비대위원회 구성이라면 이준석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뭐 굳이 부인하진 않을 것 같고 추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준석 대표는 그냥 제명이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백수가 되는 거죠. 그게 다 이달 안에 결정될까요? 윤리위의 징계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윤리위 징계가 뭐 머지않은 시기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럴 거고 사실은 수사 결과와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사 결과 그 스케줄이랑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게 애초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1차 징계가 나왔었던 것이고 지금 수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공소권 없음이거나 아마 나머지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알선 수재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기소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는 것이 사실 법률가들의 많은 생각이고
뭐 이른바 포괄일제를 통해서 뭐 대공소시효를 늘려가지고 기소를 한다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수사 결과에서 뭔가 혐의가 입증되거나 기소가 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사실 윤리위는 그것과 별개로 의총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아하. 제명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구나. 그리고 되게 보면 당에 위해를 끼쳤다, 네. 뭐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건 사실 수사 결과랑 무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추석 연휴에 SBS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25.8, 윤핵관이 20.9, 이준석 대표가 16.4. 그다음에 뭐 지금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14.6, 그리고 내각이 6.8,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68.1이에요. 사실상 7대3의 비율로 이준석 대표보다는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이 또 2차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대표 또 소송 걸지 않을까요? 그냥 물러날까요? 뭐 소송 이거를 걸 수도 승복할까요? 있겠죠. 승복 안 할, 그러니까 오히려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는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고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도 또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이나 이런 걸 또 제기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하십니까? 요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회 관련돼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쳤던 것은 이게 당내 민주주의 중에서도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공천에 불복하거나 이 뭐 예를 들면 당내 뭐 이런 뭐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되거나 하는 거 가지고 법원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공천을 뒤엎어 주는 사례도 없고 그런데 당권과 관련돼서는 법원이 그래도 판단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법원이 유일하게 개입하는 그러니까 정당에 개입하는 그 하나의 꼭지가 당권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러면 지금 윤리위의 징계에 관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당권이랑 크게 무관하지 한 이야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논리를 확장을 해서 실제로 윤리위의 징계가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는 것이고 네. 그 탄핵이 실제로 당권을 흔들거나 해칠 수 있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네.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이랑 그러니까 앞에 우리 가처분 신청이 냈을 때 인용됐던 그 거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인 이익과 윤리위를 통해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이익이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고 막 법리적인 내용이라.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지난한 소송전을 전직 당대표가 자신의 정당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애정하는 당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해야 되는 그 마음도 참 복잡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추석 내내 국민의힘 얘기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들었죠. 지역에서.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전 등짝도 맞았어요. 어르신한테. 지나가다가 그냥 팍 등짝이요? 네. 등짝 스매싱? 등짝 스매싱 찰지 마라고 그래서. 아유 뭐 이제 저야 뭐 달게 맞죠. 달게 두드려 맞는데 그래도 그만큼 우리 당원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 뉴스 좀 안 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거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의 마지막. 국민의힘 리더십. 예, 이거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여당 대표가 있으면 대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대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 상황을 수습한다고 하면 결국 다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근데 이미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거리를 두시는 게 맞죠. 계속 이제 여의도와는 거리를 두시려는 메시지를 많이 내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만약에 대통령이 여당 내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선다 하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일 거고요. 국민들도 그것을 결코 좋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성장통이 있더라도 네.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네. 뭐 가처분 시장 2차로 인용된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정말 그 최고위원회 기능을 복원해서 법원의 판시대로 저희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대로 최고위원이 사퇴한 그 자리를 보궐선거로서 메우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인식 아래에 그다음에 당원 단계가 정해진 그 방식대로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당내 좀 수습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봐요. 예. 네. 근데 혹자는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내년 1월 9일 이준석 대표의 그 징계가 만료가 되는데 물론 이제 2차 징계가 없는 가운데 예컨대 윤리위원회에서 2차 징계를 또 해서 완전히 제명하면 또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지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년 1월 9일까지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갈 거다. 이러면 2024년에 총선인데 사실상 내년부터는 이제 총선 준비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당발 사법 리스크로 계속 소송전 치고받고 가는 이 지리한 공방전이 진행이 된다면 당 내부에서부터 이거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물론 이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세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기도 할 거고 오히려 매도 먼저 맞는다고 차라리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만약에 2023년 9월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면 네. 다음에 총선 치루나 마나죠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항상 금원처럼 하는 말이 정치가 생물이고 네. 하루가 열흘 같고 뭐 일주일이 10년 같다는 얘기 하듯이 네. 또 지금의 내용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뭐 그건 그것대로 또 그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건 제 희망인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그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회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꼼수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그 이후에 생기는 지도부 그 어떤 지도부도 사실은 정당성을 갖거나 힘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항상 말하자면 원죄를 안고 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고 멍해를 안고 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정해진 대로 갔을 때만이 그 이후에 있는 차기 지도부들도 힘을 받고 뭐 치고 나갈 건 치고 나가고 야당과 싸울 땐 또 싸우고 하면서 국민적 지지도 받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 출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만 그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너무 졸속으로 막 그냥 지도부 띄우는 것 자체가 지상과제가 돼서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